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현대 서양 뷰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20세기 현대 서양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서양 뷰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다음은 생각해 보기인데요. 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배경과 현대 뷰티 패션이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두 번째, 20세기 현대 뷰티 패션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세 번째, 유행은 스타일의 중요한 지침이지만 현재의 화장 유행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1910년대, 20세기 초반인 1910년대의 경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19세기의 연장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서 부를 축적을 했고, 아르누보라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이 의미의 예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르누보는 기계 생산에 반대하고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에 가치를 두는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즉 미술 수공예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션에 있어서도 아르누보풍의 이 S 레더 스타일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여성의 이상형은 보시면 19세기 말 이후 의학과 유기화학이 발달하면서 화장품의 제조가 활발해집니다. 기초 화장품인 크림이나 로션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애용하게 되고요. 1900년대는 여성의 아름다운 이상형이 청결한 건강함, 깨끗한 피부에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는 것이 유행합니다. 화려한 색조 화장을 하는 여성은 특정 계층의 여성, 즉 상류층 여성이거나 패션 디자이너거나 영화배우거나 무용가 등으로 이들의 화려한 화장은 그 시대의 다른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 러시아 발레단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1909년 디아길레프가 인솔한 러시아 발레단의 프랑스 공연으로 인해서 이 당시 차이니즈풍 또는 재패니즈풍의 의상과 화장을 하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이 프랑스의 동양의 신비로운 색채와 감각을 선보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오리엔탈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동양적인 색조의 영향으로 강한 색조 화장이 눈에 띄고 동양적인 분위기의 눈화장이 시도가 됩니다. 이 눈화장은 동양인처럼 길고 검게 그리며 아이섀도우는 황색분이나 아주 강력한 원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강렬한 화장의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용가 안나 파블로바는 밝고 강렬한 무대 화장을 해서 파리의 일반 여성들에게 유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파스텔 톤의 화장 경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프랑스 여배우의 화장을 보면 화려하고 관능적이면서 대담하게 표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일반 여성들에게, 파리 일반 여성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산업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여성 해방 운동이 가속화됩니다. 남자들이 전쟁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여성 해방 운동이 가속화됐다는 거죠. 계급 간의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화장품이 이전보다도 널리 사용이 되게 됩니다. 화장품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합법화됩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화장품이 이 시기부터 등장하게 되고 인공색소가 합성되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색 파우더, 립스틱 등 다양한 색조 화장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 지대해지게 되는데요.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죠.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반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당시 여배우들의 화장을 모방하게 됩니다. 화장품 업계의 헬레나 루빈스타인이 여배우 테디 바라의 분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뱀프룩을 창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뱀프룩입니다. 여성을 섹시 심볼의 상품화로 만들게 되죠. 이 폴라 네글리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폴란드의 여배우입니다. 글래머 스타였고 눈에 코울과 마스카라를 발라서 눈매를 신비롭고 그윽하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눈썹을 검게 일자형으로 그리고 눈 주위에 음영이 강한 화장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1910년대를 지나서 1920년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동안 억눌렸던 모든 문화예술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데스틸 운동과 바우하우스 운동이 성립이 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현대 장식미술, 산업미술 국제박람회에서 아르데코라는 양식이 대표적으로 표출됩니다. 이 아르데코 양식은 아르누보하고는 반대적으로 굉장히 직선적이고 기능적이고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매우 현대적인 느낌입니다. 이 아르데코는 데스틸 운동의 신조형주의, 바우하우스 운동의 기능주의의 자극을 받아서 매우 기능적이고 단순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현대화, 가속화됩니다. 1920년대의 사회문화의 특징은 재즈와 광란의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문화의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대중문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젊은 층들이 재즈와 스포츠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여성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플래퍼라고 말합니다. 이 플래퍼는 말괄량이라는 말인데요. 여성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는 이 자유로운 플래퍼 스타일로 명칭이 되고 이 화장 경향을 보면 하얀 얼굴에 아이처럼 커다란 눈망울, 작고 귀여운 입술을 가진 천진난만한 이미지의 베이비룩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 플래퍼의 화장 경향을 보면 아이브로우는 눈썹을 뽑아서 아주 가늘고 길게 다듬고 눈썹력 펜슬로 라인을 섬세하게 그립니다. 아이홀은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눈이 움푹 진하게 보이거나 들어가게 보이고 눈은 코울과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더욱 뚜렷한 눈매를 표현하게 됩니다. 입술은 강한 붉은색으로 비비드 레드로 실제보다 작게 그려서 둥글고 볼륨감 있게 표현하거나 또는 큐피트의 화살 모양으로 귀엽게 그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화장 도구는 립스틱과 아이브로우 펜슬이 기본 화장품으로 자리를 잡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입체적인 얼굴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입체적인 얼굴을 위한 화장 개념이 소개됩니다. 화장품과 향수의 미용 산업이 호황이 이루게 되고 화장품의 품질 관리, 안정성, 그리고 한정성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20년대의 대표적인 1920년대 여배우를 보면 대표적인 여배우는 클라라 보우, 콜렘 모레, 글로리아 스왓슨, 루이 브룩스라는 배우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1930년대는요.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세계 대공황의 도화선을 당겨버립니다.
세계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실업이 늘어나고 산업이 침체되면서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불경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30년대를 지배한 예술의 흐름은 초현실주의와 모더니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939년에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러한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모든 문화는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930년대 화장 경향은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상향이 도피 심리가 반영되면서 성숙하고 세련되고 강하고도 신비한 분위기의 화장이 유행합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이 보다 세련되어지고 색상은 보다 다양해지게 되는데요. 대담한 여성들은 인조 속눈썹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눈의 윤곽선을 선명하고 기교적으로 표현합니다. 눈썹은 길고 가늘게. 이 1930년대 대표적으로 느끼는 스타일은 롱 앤 슬림 스타일인데요. 이게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눈썹의 형태가 길고 가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펜슬로 과장된 아치형, 이렇게 여기 아치형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낸 거를 볼 수가 있죠. 눈썹. 자연스러운 얼굴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는 갈색이었고 마스카라는 검정과 푸른색을 이용해서 눈매를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입술은 밝고 반짝이는 선명한 핑크와 붉은색으로 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30년대 여배우는 헐리우드의 여배우들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일반 여성의 화장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롱앤 슬림 스타일이 화장에서도 눈썹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여배우는 우리가 아는 우아한 여성 그레타 가르보, 마들렌느 디트리입니다. 자, 막스 팩터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 당시에 이제 활약을 띠게 되는데요. 영화 현장에서 영화 배우들의 분장을 담당했습니다. 이 막스 팩터는 미국에서 흑백 영화에 적합한 화장 테크닉과 립글로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1930년 런던에 미용실을 열어서 당시 헐리우드 스타들의 화장 스타일을 일반 여성들에게 보급하게 됩니다. 이 막스 팩터의 팬케이크는 저도 미국에 가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 분장용 팬케이크는 물로 개어서 사용을 하는데 지속력을 완벽하게 피부를 커버해서 지속력을 오래 가게 하기 때문에 영화 산업에 있어서 이 막스 팩터의 팬케이크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파우더를 이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자, 1930년대에 지나서 1940년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1940년대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물자 보급 부족이 심화되는 경향을 갖게 되면서 화장 산업도 역시 침체 경향에 들어갑니다. 유럽은 경제 재건을 위한 힘이 필요했고 미국은 이에 반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940년도 후반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1차 대전에 마찬가지로 2차 대전에 남성들이 많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게 되고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 엄마들이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된 거죠. 화장이 그러면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화장이 중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다양해진 화장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립스틱과 매니큐어가 대중화되게 됩니다.
1940년대 여성의 밀리터리 룩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의 영향이죠. 그래서 어깨의 견장, 남성의 어떤 점투복의 아이템들이 여성 복장으로 가져옵니다. 어깨 견장, 아웃포켓, 굵은 허리 벨트, 사파리 룩이 여성 패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에 반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옛날처럼 우아한 잘록한 허리, A라인으로 퍼지는 스커트 이런 것들을 입어보고 싶은 향수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한 욕망에 투영이 돼서 크리스찬 디올이 1947년 파리 컬렉션에서 뉴욕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이다. 전혀 새롭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반전이었겠죠. 뉴욕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쇼킹 핑크라고 하는 색상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산업과 문화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는 환타지한 경향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1930년대, 40년대 역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환타지한 경향을 좋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쇼킹 핑크가 유행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디자이너인 엘자 스키아파렐리라고 하는 이 디자이너는 쇼킹 핑크라는 핫 핑크 분홍색을 유행시켰어요. 이 독특한 쇼킹 핑크는 그 당시 유행색으로 모든 색조 화장 및 매니큐어 제품에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이런 화장품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죠. 그리고 이 전쟁 시 군인들을 달래주었던 이 핀업걸이죠. 1940년대에 전쟁 중 군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의 핀업걸이 등장하게 되죠. 여배우들의 화장 형태가 유행하게 되는데, 선명한 눈화장, 풍만하고 진하게 강조된 입술이 특징입니다. 리타 헤이웨이의 모습에서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유명한 영화 배우는 리타 헤이웨이, 베티 그레이브, 클로드 콜베르라는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배우들의 화장 경향을 보시면 피부색은 창백하게, 아이섀도우는 브라운, 블루, 그린, 아이라인은 블랙 또는 가스 브라운으로 얇은 라인을 꼬리 없이 그렸고요. 눈썹의 크기는 작아지고 형태는 화살처럼 표현했습니다. 속눈썹은 마스카라를 칠하거나 인조 속눈썹을 덧붙여서 보다 풍성하고 눈을 강조를 했고, 입술의 모양이 두드러지는데 이 굉장히 관능적인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웃커브로 자신의 입술보다 약간 크게 그려서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관능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를 지나서 1950년대는요. 풍요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940년대의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면 1950년대는 베이비 붐, 그 줄은 인구가 다시 베이비를 많이 낳는 베이비 붐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전쟁이 종결이 되고 이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이 대립되면서 냉전 체제가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종전과 함께 베이비 붐의 바이비 붐 시대가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경기가 활성화되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중사회가 이때에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TV가 보급되고 이 TV의 보급으로 인해서 소비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고. 자,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50년대, 60년대는 미국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역할이 되고, 미국의 팝 문화, 예술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로큰롤, 트위스트,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가 젊은이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패션의 경향을 살펴보면 50년대 패션은 두 개의 큰 조류를 이루게 되는데 파리의 오티쿠뚜르, 미국의 티네이저 패션인 로큰롤 패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하이 패션인데요. 크리스찬 디올의 라인 시대가 펼쳐집니다. A라인, H라인, Y라인, 튤립 라인 등의 50년대의 유행을 이 당시에 크리스찬 디올가 유행을 창조하게 됩니다. 50년대의 대표적인 스타는 제임스 딘, 엘비스 프레슬리, 오드리 헵번, 마릴린 몰로, 비비안 리, 그레이스 켈리.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이 나오네요. 이런 배우들이 그 당시에 헐리우드 역사를 장식하고 화장이나 이런 뷰티에 크게 대중문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대중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화장의 경향을 보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인위적인 스타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그냥 두껍게 바르고 콤팩트 파우더로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하면서 눈썹은 굉장히 두툼하게, 눈썹이 굉장히 두툼하죠. 여성적인 곡선이고 아이라이너는 눈 꼬리 부분을 길게 이렇게 올려서 이따가 오드리 헵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슴눈과 같은 형태, 풍성한 속눈썹으로 눈을 강조하고 피부톤은 밝은색, 핑크색, 입술은 풍만하고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들의 모습은 마치 바비 인형처럼 완벽하고 매혹적인 화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바 가드너, 소피아 로렌 이들은 입체적이고 진한 화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드리 헵번, 우리의 영원한 로망인 오드리 헵번 1949년에서 1950년대에 화장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슴눈 모양으로 표현된 아이 메이크업을 유행시켰는데요. 이 아이라인의 눈꼬리를 두껍게 하면서 꼬리를 약간 끌어올려서 그렸고요. 눈썹은 둥글고 두껍게 귀엽게 표현이 되겠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주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마릴린 몰로의 섹시한 화장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내지는데요. 성적 매력을 가지면서 순종적이고 연약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보다 부각시켰습니다. 눈썹은 회색이나 갈색에 굵고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했고 아이섀도는 아이홀의 연한 색상, 아이라이너는 굵고 과장되게 눈꼬리 부분까지 올려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고요.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칠했으며 입술은 아웃커브로 붉은색을 사용해서 관능미를 강조했습니다. 자, 또한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추럴 화장이 또 시도되기도 했는데요. 잉글리트 버그만과 같은 배우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잉글리트 버그만은 내추럴한 화장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바뀌었는데요. 눈과 눈썹은 강조되었으나 그리지 않았고 입술은 가볍게 표현했고 미의 기준으로 볼 때 결점이라고 추구할 수 있는 주근깨까지도 보이도록 피부 화장을 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추럴 화장의 시도는 1958년 보그에서 기사화됐는데요. 자연스러운 화장법은 화장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화장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색을 조화시키고 생김새를 만드는 뛰어난 솜씨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중국풍의 화장법이 오리엔탈 화장법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중국풍 화장법이 시작됐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따라하지는 않고 너무 강요를 하니까 부분적인 모습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눈썹을 뽑아서 형태를
위쪽으로 바깥쪽을 향해서 그렸고, 파운데이션은 거의 혈색 없이 창백한 피부 표현을 위한 색상을 사용했고, 눈꺼풀은 흰색으로 칠하면서 아이라인은 눈썹의 라인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눈썹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이라인도 올라갔죠. 파우더는 순백색, 윗입술은 작고 날카롭게 표현되며 아랫입술은 매우 꽉 차게 도톰하게 육감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체적으로 따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다면 너무 이상했겠죠? 자, 1950년대에 이어서 1960년대는 1950년대에 많이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들이 10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10대들의 문화를 탄생시키게 된 1960년대는 굉장히 또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혁명의 60년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Revolution 60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와 함께 혁신적인 젊음의 물결이 20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붐을 이루며 태어난 세대가 1960년대는 청년, 티네이저로 성장해서 전체 인구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락, 히피 등의 독특한 청년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60년대 예술사조를 보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술사조가 등장합니다.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리즘, 모던아트, 추상화, 사이키델릭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반해서 젊은이들의 영패션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우주선을 최초로 발달한 시기가 1960년대였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의상이 나오게 됩니다. 파코라반의 금속 소재의 원피스 또는 마리콘트의 미니 드레스인데요. 미니 원피스는 이렇게 투명하게 시스루 룩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립생노랑의 몬드리안 룩, 몬드리안 화가의 그림을 옷에 갖다가 넣었죠. 자, 파코라반의 미래적인 스타일, 시스루, 유니섹스 스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화장 경향을 보시면 그 당시의 화장 경향에서 제일 패션 리더였고 모델이었던 모델 트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어두운 눈으로 강조된 눈, 창백한 입술의 메이크업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이 중요시됐기 때문에 모방에서 벗어났고 60년대 화장은 인조 속눈썹을 사용해서 극단적으로 강조된 아이 메이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기괴하며 사이키델릭한 상품이 상징이 되었고 60년대를 전후로 고용의 립스틱이 상품화되고 짙은 계열의 붉은색, 62년에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매니큐어, 마스카라 등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제조되고 미용 산업의 성장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이제 플라워가 눈에 한쪽에 들어간 그 보그지의 표지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플라워는 히피의 탄생으로 인해서 히피들이 플라워를 가지고 무브먼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플라워 프린트가 메이크업이나 화장 모든 전반적인 흐름에서 유행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1960년대 초기 화장 경향은 60년대 초반 스타일의 선두주자인 50년대 후반을 이은 프랑스의 여배우인 브리지트 바르도의 섹시의 심볼이죠. 진한 눈화장에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눈을 과장되게 강조됩니다. 입술은 윤곽만을 뚜렷하게 투명색이나 엷은 색으로 육감적인 입술을 표현했고요. 이 그녀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반항적인 스타일과 가능적인 모습이 투영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자연스럽지만 특이한 매력을 지닌 여성들도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여배우는 소피아 로렌이 있어요. 이전에 균형적이고 신비한 적 있는 미 중심보다는
어떤 젊음의 새로운 감성과 의식이 중요시 되게 됩니다. 화장 경향이 극단적으로 강조된 아이 화장이 중심이 되고 상업주의적 패션 산업의 영향으로 더욱 대담하고 기하학적이면서 인위적인 형태의 화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960년대 후반의 화장이에요. 히피의 플라워 무브먼트 운동으로 인해서 이 상업주의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는 히피가 꽃을 들고 거리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우면서 이국적인 취향으로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화장이 연출되고 화장의 색조가 복숭아, 갈색, 회색 이런 자연스러운 색상과 함께 민속적인 무늬, 꽃무늬와 색채를 응용하게 됩니다. 보그지에 나왔던 트위기 얼굴 모습입니다. 자, 60년대를 지나 70년대는 불경기, 오일 쇼크, 달러 쇼크, 인플레이션 현상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는 어려운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이 주요 사조는 자연으로부터의 회귀, 여성운동의 확대예요. 스포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펑크라는 파격적인 양식이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펑크 뮤지션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펑크라는 용어는 속어인데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것, 불량소년, 풋내기 이런 의미예요. 영국 런던의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발전을 합니다. 반항적이고 공격적이면서 과격하고 저속함이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장과 패션에 대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중 심리가 아마도 이제 반영이 되었겠죠. 70년대 초반의 경향. 자, 70년대는 어려운 인플레이션, 오일 쇼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환타지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1970년대 크리스찬 디오르의 컬러 퀘이크라는 화장법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굉장히 환타지한 경향을 볼 수가 있죠. 눈 주위에 빨강,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반점을 그리는 형태입니다. 또한 복고풍의 우아한 여성미가 선호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풍부한 색초가 나타나는 환타지한 경향, 어려운 시기에는 환타지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는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과 아이홀을 강조하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건강미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이 또 유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스타는 파라포셋입니다. 동양적인 스타일이 또 유행하게 되고 카키, 베이지, 갈색, 주황색, 파란색, 자주색, 분홍색이 주로 이용된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형태의 화장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77년 이후에 눈썹 형태도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등을 이용해서 명암을 주는 화장 기법이 사용됩니다. 짙은 화장보다는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고자 하는 인식이 전환되면서 라이트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피부 표현은 자연스럽고 가볍게, 라이트하게, 눈화장은 콜 아이라이너로 여전히 강조. 눈을 강조해서 주로 블랙, 그레이, 스모키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70년대 후반의 경향은 펑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머리 스타일 보세요. 머리를 세워서 갖가지 자극적인 색상의 염색, 옆머리를 밀고 닭벼슬 같은 모양을 하죠. 여러 가지 괴이상한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자, 화장의 경향도 보면 잘 정돈된 화장을 부정하고 인위적인 화장을 합니다. 자, 눈에는 검정 아이섀도우 흰색을 대비하고 입술은 검정 밤색 펜슬로 윤곽선을 그리고 검정 밤색 짙은 와인색을 칠하고 볼터치를
붉은색이 아닌 검정, 노랑, 흰색 등의 강렬한 색조를 사용하는 희한한 메이크업을 하게 되죠. 자, 1970년대를 이어서 1980년대를 넘어갑니다. 19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이룩한 시대입니다. 가치관, 생활 태도,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사회 전반에 아주 자유로움과 여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컬러 혁명이라 일컬어질 만큼 컬러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생활 양식이 다양화되면서 인간의 감정을 존중하는 뉴웨이브 예술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지구촌 문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른 민족에 대한 동경, 이해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죠. 예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양식, 개인 양식의 공존, 기존 미술의 차용과 변형, 대중매체의 형상, 방법의 수용 등 다원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예술 양식이 나타나게 되죠. 자, 1980년대 초기 경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돈나라는 팝 스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매트한 느낌의 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유행의 흐름이 매우 빨라집니다. 80년대 초기는 섹시하고 육감적인 에로틱 화장이 유행해서 눈썹은 두껍고 진하게, 아주 두껍고 진하죠. 예, 입술은 선명하고 진한 빨강, 전체적으로 펄 느낌의 비비드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 화장 경향을 대표하는 팝스타는 단연 마돈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대 중반의 화장 경향을 보시면 내추럴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룩 실즈, 소피 마르소 대표적인. 자, 색조도 차분해지고 질감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1990년대로 넘어갑니다. 다양함과 개성이 다원화되는 문화를 이루게 돼서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이 나타난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아방가르드, 퓨처리즘, 슬림룩, 미니멀리즘, 힙합, 사이버,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혼재되는 경향을 이루고 있고요. 에콜로지 영향으로 내추럴 화장도 이루어지고 에스닉한 경향,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90년대 초기는 80년대에 이은 에콜로지, 즉 환경에 대한 문제가 두각이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게 되죠. 왜? 오존층이 파괴되고 스페르온 가스를 쓰지 말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발발이 되었고, 내추럴 트렌드에 따른 화장 스타일이 색조가 엷어지고 가벼워지고 피부도 투명해지면서 눈썹과 입술의 표현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1990년대 중기 화장 경향은 다시 두껍고 진하면서 인위적인 화장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 스타일은 전반적인 유행이 아니라 개성적인 선택적인 스타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상상하게 하네요. 자, 후기 화장 경향을 보시면 질감에 의한 화장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펄, 글로스, 반짝이 등 이런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서 건강한 피부에 펄 섀도우, 반짝이는 입술, 전반적으로 샤이니하고 쉬머한 재질감, 텍스처가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기 시작한 때도 90년대인데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화 방지 및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이 발달이 됩니다. 색제 화장품 또한 기능적인 목적이 강화되는데요. 특정 스타일의 화장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고 유행의 흐름도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90년대 말 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적 요소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평가하기 먼저 1번 문제 1960년대에 서양 뷰티 패션의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 60년대는 젊은이들의 뷰티 패션의 시대이고 소련의 우주선 발사로 미래지향적인 화장법과 패션이 등장하면서 대중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히피라고 하는 새로운 족들이 나타나게 되고 플라워 무브먼트 운동으로 플라워 문양이 유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1970년대 서양 뷰티 패션의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불경기, 오일 쇼크, 달러 쇼크,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전 세계의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파격적인 스타일로 발생하게 된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에서 발생한 펑크 스타일이 발생하고 또 이 대중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할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대중화되었고 의학, 화학, 과학 등의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가치관, 예술,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장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단순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스타일이 유행되면서 20세기는 세계적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죠. 전반적인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대중화되고 의학, 화학, 과학의 발달로 화장품 산업도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신문, 잡지, 영화,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로 인해서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헐리우드 스타일의 모방과 화장이 대중에게 크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시도와 절충인 믹스 앤드 매치를 통한 다양한 스타일이 창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시에서는 사회적 상호 교류에서의 신체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